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주한미군의 감축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담은 몇 가지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 이런 월스트리트저널의 17일자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미국 국방부마저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언론의 추측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세계 전력 배치를 통상적으로 재검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겁니다. 국방부마저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관련 기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로 한국과 미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펜타곤이,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여러 개의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보고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백악관이 지난 3월 달에 이미 아프가니스탄, 독일 외에도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마련해서 보고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중이다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신빙성을 다하는 게 뭐냐면 지난달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 9,500명 감축을 지시했다. 이 특종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 열흘 뒤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더 낼 때까지 주독 미군을 25,000명으로 줄이겠다라고 발표해가지고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당시 보도 때 이미 주한미군 감축 예고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보도 그대로 주한미군의 감축설이 하나 둘씩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동안 이 주한미군 감축설을 철저하게 부인해왔던 미 국방부도 17일 날 공개한 국방전략 이행 첫 해 성과라는 보고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보고서인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인도태평양 사령부 등과 미군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성취하기 위해서 착수할 10가지 목표 가운데 세 번째로 언급된 것이 바로 이 해외에 주둔 미군의 재배치, 재할당 부분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주한미군 감축이 국방수권법으로 제한되어 있고 미국 내에 여야가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도 과연 이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할까 하는 점이죠. 일단 지난 6월 상원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1년 국방수권법안은 지역 안보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은 현 수준인 28,500명에서 줄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야도 모두 반대합니다. 민주당 출신의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직후에 17일 날인데요.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애덤 스미스 위원장은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협력해가지고 북한의 전쟁 개시를 막아왔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이건 이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북한의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축 같은 이런 말로 해가지고 북한의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벤 세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북한 주민을 압제하는 핵무기 미치광이에게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서 병력과 군수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내 여론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소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3%의 미국인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불과 27%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철수하고 감축은 의미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이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현실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우선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대로 본다 그러면 주한미군 감축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는 3월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 측은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분담금 그러니까 1조 389억 원에서 13% 인상한 다음에 2024년까지 연간 7, 8%씩 인상해가지고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를 내겠다고 제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거부했죠. 그러면서 1년 계약 13억 달러를 역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 측 제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방향으로 본격적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 입장은 북한에는 몇십억 달러를 넘어서 몇백억 달러도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바로 그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에는 너무나도 인색한 문재인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 데다가 심지어 한국이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 확대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데요. 전략문제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CSIS라고 그러죠. 이 CSIS의 브라이언 그린이 지난 7일 날 공개한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공격과 방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동맹국인 한국과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통합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확장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면서 미국의 MD 체계에 연동되는 것도 꺼리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사드 체계 배치도 미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가 이 북한의 공격에 실효적으로 대항할 의사도 없고 오히려 주한미군의 방위력 증강까지도 방해한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 내 집권 핵심 세력들은 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공공연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이 주창론자가 바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입니다. 송영길 위원장은 지난 7월 1일 날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군사력의 오버캐파 그러니까 과잉이 아닌가 너무 많이 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필요 이상 많고 현재 28,500명인 주한미군을 감축해야 된다. 이 사람은 보통 한 5, 6천 명 이상은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의미의 주장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통일위원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 외교적 무게감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지난해 11월 25일 날 그런 말을 했죠. 주한미군 5, 6천 명 감축한다고 그래서 대북 군사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 6천 명 정도는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방위비 분담금 낮춰도 된다. 그 이야기죠. 지난 5월 27일에는 주한미군의 점진적인 감축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쓸 수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지난해 11월 25일 날 방위비 분담금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말을 했죠. 미국이 돈이 없으면 공군만 좀 남겨놓고 지상군은 다 철수해도 된다 그랬어요. 공군만 남겨놓으면 몇천 명, 뭐 이 정도만 남겨놔도 된다. 몇천 명이 아니라 몇백 명만 남겨놔도 된다. 뭐 이런 말이겠죠. 여기에 대통령까지 이러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논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미동맹, 한일협력, UN 대북제재를 뿌리치고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사고를 치면 미국과 일본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도올 김용옥입니다. 이 도올 김용옥이 쓴 이 책을 국민들한테 일독을 권했죠. 자, 대통령이 이 책의 일독을 권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감축을 원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미국은 1차적 감축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무리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감축을 제한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 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여론을 설득하는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사실상 원한다는 것. 두 번째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전력 극대화를 사실상 한국 정부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1차적 감축, 2차적 철수로 갈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조건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다 그러면 아무리 국방수권법이 있어도 주한미군 감축을 의회가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국방수권법에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적절히 협의해서 감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한국 정부는 북한의 존재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평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지요. 자, 그렇게 인정한다 그러면 주한미군의 존재 필요성도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감축이 아니라 철수로도 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죠. 주한미군 감축론 역시 북한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외교 안보라인 구축은 미국의 좌절감을 안겨줬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는 철저하게 북한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한미동맹보다는 철저하게 북한 중시의 외교 정책에 미국으로서는 끼어들 여지조차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7일 날 대통령의 외교안보 과외교사죠.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 건 순전히 미국 탓이라 그랬죠. 한미 워킹그룹을 깨도 관계가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 수뇌부의 생각이죠. 그렇다면 이들을 믿고 28,500명의 주한미군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반도는 김정은의 뜻대로 핵을 가진 북한이 명령하고 핵이 없는 남한은 복종하는 북명남복의 시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라고 문재인 정권은 주장합니다. 김여정이 대남 전략이 선봉에 섰다는 것은 이미 김정은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상왕으로서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을 상대하고 남한은 그 밑에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유계 질서를 구축하고 김씨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의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주한미군 감축론이 공공연하게 외교화를 뒤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인 국방부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날 문재인 정부 초대 주 일본 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교수가 주한미군 감축은 머지않아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트럼프가 재선되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든 주한미군 감축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 과제로 지금부터 주한미군 감축을 감안한 외교 안보 전략을 짜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요구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은 현실화될 것이고 이를 감안한 외교 안보 전략을 짜야 한다. 이렇게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여러분, 전만 그런 건가요? 주한미군 감축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생각대로 그대로 방치해 둬야 될까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묻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 감축
이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